자, 제3장 재료 시험에 관한 예상 문제입니다. 1번 철강재료의 현미경 조직 시험하는 과정. 현미경 조직 시험은 맨 처음에 10편을 채취해야겠죠. 그래서 10편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그 10편 채취한 부분을 연마를 해야겠죠. 연마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마할 때 무슨 조연마가 있고 세연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싱이라는 게 있고 그렇겠죠.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세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식을 하겠죠. 부식을 하고 또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싹 말려서 현미경 관찰인데 이때 여기서 간단히 한다 그러면 더 간단히 줄인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죠. 10편 채취, 연마, 부식, 관찰 그렇게 하면 되죠. 채취, 즉 채취, 연마, 부식, 관찰 뭐 이런 정도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철사나 박판 등의 작은 시험펜 등을 현미경 조직 관찰하기 위해서 열경화성 수지에 매립한다. 10편이 아주 작을 경우 그거를 잡고 연마하기가 나쁘니까요.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열경화성 수지 같은 데다가 딱딱이 굳혀 갖고 만드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조그만 시편을 열경화성 수지를 이렇게 넣어서 요거 조그만 시편을 요 안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나머지가 이제 열경화성 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잡고 연마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보고 마운팅 프레스 또는 뭐 마운팅 그렇게 표현합니다. 작업이 마운팅이고 여기에 보니까 기계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기계는 이제 마운팅 프레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연마 작업 순서. 연마는 보통 이제 거친 연마부터 가죠. 거친 연마, 중간 연마, 미세 연마, 광택 연마, 광택 연마를 또는 뭐 버프 연마 또는 뭐 폴리싱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폴리싱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재료의 조직 관찰에서 광택 연마제를 쓰이는 거. 광택 연마제로 쓰이는 것이 이제 보통 그 예를 들어 철강제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보통 예를 들어 CR 토술이라든지 AL 토술이라든지 또는 FE 토술이라든지 이런 걸 쓰고요. 그 다음에 요 알루미늄이나 구리 같은 경우는 뭐 얘네들은 좀 경합급이고 강도가 낮기 때문에 얘네들은 AL 토술이나 MGO를 사용합니다. MGO를 쓰고 그 다음에 초경합금은 얘네들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대부분 다이아몬드 페이스트를 씁니다. 다이아몬드. 그래서 뭐 일반적인 철강 재료는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경합금은 산화마그네슘이나 AL 요거. 그 다음에 아주 초경합금 아주 단단한 건 다이아몬드를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식액을 쓰시오. 강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나이탈이나 피크랄을 쓰죠. 나이탈 같은 경우는 질산하고 알코올이 있는 거고 피크랄은 피크린산하고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질산이 5%에 알코올이 100cc, 뭐 피크랄이 5%에 알코올이 100cc 들어가는 거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염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염화나트륨 또는 뭐 수산나트륨 또는 플로라수소산 이런 것 등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리 같은 경우는 염화제이철을 쓰죠. 염화제이철. 그래서 FeCl2가 되는 거죠. FeCl2 염화제이철입니다. 그 다음에 금은 같은 경우는 금은 부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질산하고 염산을 섞은 이제 왕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금을 녹일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해서 이제 왕수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도 왕수예요. 그래서 질산하고 염산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철강의 현미경 조직 시험 부식제로 쓰이는 나이탈. 나이탈 같은 경우는 질산하고 알코올인데요. 질산이 5cc 들어가는 거고 질산 5cc, 알코올이 100cc죠. 그래서 질산 5%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부식액 중에서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로 구분할 때 자, 페라이트하고 시멘타이트가 얘도 거의 백색이고 얘도 거의 백색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분이 잘 안 갈 텐데 이럴 때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저걸 사용하면 됩니다. 피크린산 소다를 넣고 끓이면은 이때
넣고 끓인 용액에다가 부식을 하면요. 얘는 착색이 되고 얘는 착색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백색으로 나오고 얘는 착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금속 현미경과 같이 10배 이상의 배율 현미경을 금속 조직하는 거. 이제 마이크로시험이라고 하죠. 10배 이상, 이건 이제 기준이 10배입니다. 10배 이상이면은 마이크로시험이라고 하고 10배 이내일 경우는 매크로시험 그러죠. 매크로시험. 그래서 뭐 매크로시험법이 있습니다. 10배 이상의 그 확대경을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을 사용할 때 레프리카 같은 경우는 레프리카는 전자현미경은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10편 있으면 10편에 요 표면 굴곡 상태 또는 뭐 표면에 그런 뭐 미세한 석출물이 있다 그러면 그런 석출물의 상태를 그대로 본을 뜨는 겁니다. 본을 뜬다 그러거든요. 원시편에 굴곡을 복제한 얇은 마. 그런데 이걸 갖고 이제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레프리카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주로 대부분 이제 저거 할 때만 해서 템 할 때요. 템 열처리 이제 투과전자현미경을 하죠. 투과전자현미경 사용할 때, 뭐 예를 들어서 10편이 이렇게 너무 두꺼우면 투과가 잘 안 되니까요. 이럴 때 이렇게 표면만 이렇게 떠서 관찰하는 겁니다. 10번 검사면의 상황을 셀룰로이드 피막에 옮겨서 하는 거. 피막에 옮겨서 하는 거. 그래서 이거 뭐 이제 피막 검사법. 그 다음에 11번 매크로 조직 검사. 매크로 조직 검사니까 얘가 아까 저거였죠. 10배 이내의 확대경으로 보는 겁니다. 확대경으로 관찰을 한다. 그래서 강제를 부식하여 판단할 수 있는 조직 세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조직으로는 좀 큰 조직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입상이라든지 뭐 구상 또는 뭐 수지상 조직 또는 뭐 섬유상, 유동상 조직 이런 것 등의 거시 조직을 볼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12번 재료의 매크로시험법. 그래서 매크로시험법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파면 검사 또는 뭐 매크로 해칭 요게 이제 매크로 해칭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편성을 할 수 있는 설퍼 프린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금속 계제물은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전에는 보통 뭐 A형, B형, C형 했는데요. 이것이 KS 규격이 바뀌어갖고 이렇게 5가지 형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A형, B형, C형이 아니라 그룹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그룹 DS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룹 A는 주로 황화물 종류, 그룹 B는 알루미늄 산염이고, 그 다음에 그룹 C는 규산염이고, 그 다음에 그룹 D는 구형 산화물이요, 동그란 거고요. 그 다음에 DS는 동그란데 같은 크기일 때, 그럴 때는 DS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14번 금속재료의 조직검사에 있어서 유관 관찰을 하든지 또는 10배 이내 확대경, 10배 이내 확대경이니까 매크로시험법에 해당되겠죠. 매크로시험. 그 다음에 페라이트 결정립도 시험에서 FGC V45 10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FGC이기 때문에 요거는 전 비교법에 해당되는 거죠. 비교법. 이게 비교법이고 V면은 버티컬 해갖고 이거는 이제 직각 단면입니다. 어떤 재료가 있을 때 이걸 이렇게 직각 단면, 그 단면을 관찰했더니 이때 이제 요 결정 립도가 얘가 이제 결정 립도예요. 얘가 결정 립도고 결정 립도. 그다음에 얘는 10번 관찰했다는 겁니다. 10번. 그런 거 보고 이제 시야수 그렇게 표현해요. 시야수. 10군데를 관찰한 거죠. 자, 이제 여기에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FGC 말고 이제 세 가지가 더 있죠. 이제 그 세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방법에 FGC가 비교법, 그 다음에 절단법은 FGI, 평적법은 FGP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까 요 V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또 세 가지가 있어요. V는 직각단면이고, D는 평행단면이에요. 평행단면은 이렇게 자른 거. 그 다음에 S는 표면부, 그냥 이런 표면부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V, 얘가 D, 이런 표면은 S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페라이트 결정립도 시험에서 이용되는 탄소 강연, 탄소 함유량은 얼마인가? 보통 결정립도 시험에서 특히 이제 비교법에 해당돼 비교법에서의 표준 결정립도가 있거든요. 이제 보통 0.2% 이하에서는 이때 해당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페라이트 결정립도 종합 판정 방법의 식을 쓰시고, 보통은 이제 평균 입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각 시호에서 입도인데 뭐 시야수가 B다. 그 다음에 입도번호 A를 입도번호를 한다. 그러면 요 시야수를 합한 거를 이제 시그마죠. 그래서 시그마 B를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입도번호는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A, B, 여기가 A 곱하기 B를 하는 거죠. A 곱하기 B를 해서 여기가 A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가 시그마 A, 여기가 시그마 B, 여기가 시그마 A 곱하기 B거든요. 이 시그마란 얘기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2의 4, 뭐 또는 뭐 3의 뭐 5, 또는 2의 5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A, B는 2, 4, 8, 여기는 3, 5, 15, 또는 2, 5, 1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 시그마 A는 요걸 다 더한 겁니다. 그러면 3, 4, 5, 6, 7이죠. 그러면 시그마 A는 7이 되는 거고, 시그마 B는 얘는 50, 1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10, 20, 36이 되죠. 36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그마란 얘기는 요걸 다 더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요 시그마 A 곱하기 B한 걸 시그마 B로 나눠주면 결정립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페라이트 결정립도 시험법 중에서 평적법에 사용되는 현미경, 평적법 할 때는 현미경 배율을 이제 배율을 100배로 합니다. 그래서 100배. 그래서 그리고 사진 넓이는 한 5,000제곱미터거든요. 그래서 100배로 관찰해서 그걸 찍어 갖고 결정립도를 측정하는 거다. 자, 요것이 이제 평적법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FGP로 측정하면 얼마인가. 단 현미경 배율은 100배이다. 이때 그래서 넓이는 전 5,000제곱미터이죠. 자, 이때 따지는 방법이요. 이렇게 완전히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완전히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얘는 W라고 표현해요. W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 동그란 요 경계선이 걸려 있는 거. 요걸 보고 이제 얘가 Z고요. 얘가 Z에 해당되고 얘가 W에 해당되는 거지 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Z 같은 경우는 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치는 거고, 그 다음에 W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딱 걸렸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만큼 잘렸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통 2분의 1로 칩니다. 2분의 1. 그래 개수를 쉬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럼 한번 Z 개수 쉬어볼까요? Z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7개죠. 그러면 Z는 17개입니다. 그래서 Z는 17개.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W 같은 경우는 한번 쳐볼까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8개죠. 18개인데 이거는 2분의 1로 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로 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오는 입자의 개수는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Z는 완전히 들어가 있는 거, W는 완전 경계에 있는 거. 그래서 얘는 완전 내부, 그 다음에 얘는 경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26개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26개. 그러면 26개가 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배율을 치야 되거든요. 배율하고 그래서 이때 이제 스몰 n을 계산할 때 이제 여기다가 26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5,000분의 배율 요거 배율의 제곱을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여기가 완전 많이 나오니까 많이 나오면 여기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대략 이제 52가 이렇게 나옵니다. 52가. 그러면 요 52를 갖고 이제 n은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판정하는 방법이 여기다 이렇게 됩니다. n은 요거를 요 식을 그래서 요거의 식을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m이 배율이라는 거죠. 배율 이제 x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n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로그 52를 0.301로 나누고 마이너스 3 하면은 그러면 입도가 이렇게 2.7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번 종합판정법에서 20시야를 측정하였더니 측정이 아니라 측정이죠. 20시야를 측정하였더니 3시야에서 입도 번호가 5.5 그 다음에 7시야에서 6, 그 다음에 또 7시야에서 6.5, 그 다음에 3시야에서 7이었다. 그래서 이제 입도 번호를 이렇게 각각 했더니 1, 2, 3, 4 해갖고 했더니 3시야에서 5.5가 나오고 7에서 6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시야수를 B로 한다겠죠. 그 다음에 입도 번호를 A로 한다겠습니다. 그리고 A 곱하기 B를 별도로 적어요. 그러면 요거 곱하기 한 거를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겁니다. 요 곱하기 해서. 그런 다음에 이걸 다 시그마를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부터까지 다 더하는 거죠. 시그마. 그러면 3하고 7 더하면 10, 7하고 또 3 더하니까 10 하면 20이 되는 거죠. 시그마 20. 그 다음에 요걸 또 다 더하죠. 요걸 다 더하니까는 125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 요걸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125를 20으로 나누면은 6.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아주 자주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점산법으로 비금속 계제물을 시험할 때 시야수를 40으로 하고 시야수 안에 유리판 총 격자점의 수는 가로는 20, 그 다음에 세로 20이었다. 이때 이제 격자점 중심의 수는 48개였다. 그러면 이때 면적의 면적분율 청정도를 계산하시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청정도 계산하는 식이 이렇게 있는데 D는 N 곱하기 100을 PF로 나누거든요. 이때 이제 N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48이에요. 그래서 얘가 N이 되고 그 다음에 P 같은 경우는 P는 총 유리판 요거거든요. 총 유리판의 격자 그러니까 요거 가로 세로 2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가 이제 시야수가 되는 거죠. F가 시야수가 F, 얘가 이제 P가 되는 거죠. 얘가 이제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고 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0.3%다. 그 다음에 23번 설퍼 프린트법은 강제 중에 어느 분포 상태로인가. 설퍼니까 말 그대로 이제 황이죠. 황. 그래서 근데 이제 성분을 두 가지 써라가 그러면 황하고 인입니다. 대부분 이제 편석을 일으키는 원소가 황하고 인이기 때문에 황인 그렇게 써주고 만약 하나만 써라 그러면 저는 황을 써주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설퍼 프린트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시오. 그럼 보면 설퍼 프린트법 같은 경우는 이런 저는 황화물이 황화물의 편석을 알리기 위해서 그 분포 상태를 조사하는 거라겠죠. 그래서 이때는 전 황산하고 결합합니다. 예를 들어서 FeS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황산하고 결합하면 H2SO4거든요. 결합이 되면은 FeS거든요. FeS가 그러면 바깥 것끼리 결합하고 안에 것끼리 결합해요. 그러면 FeSO4가 되고 그 다음에 H2S가 돼요. 그럼 이 H2S가 다시 인전 이때 이제 결합하는 거예요. 요 위에다 다시 인화지를 넣으면 인화지에 보르마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르마은이 AgBr이라고 하는데 AgBr이 H2S하고 반응합니다. 얘는 이제 기체거든요. 요 기체하고 반응하면서 역시 안에 것 반응하고 바깥 것끼리 반응하고 그러면은 AgBr 사실 AgBr2입니다. 그래서 얘가 두 개의 HBr이 되고 그 다음에 AgS가 돼요.
edge to S. 여기가 두 개이기 때문에 edge to S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요 edge to S 얘가 이것이 이제 착색이 됩니다. 얘가 이제 착색이 돼요. 그래서 요 황의 분포를 알 수 있는 거죠. 편석의 분포를. 자, 여기에 그 설파 프린트법을 할 때 이제 분류가 바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예시를 보면 정편석부터 볼까요? 전편석이 아니라 정입니다. 정편석이에요. 얘가 정편석입니다. 그래서 정편석을 SN, 그 다음에 역편석 SI, 그 다음에 중심부 편석, 중심부 편석이 SC인데 SE로 되어 있네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SC입니다. 중심부 편석 SC. 그 다음에 점상 편석 SD, 선상 편석 SL, 이제 뭐 주상 편석 SCO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는 전 주상이죠. 구상이 아니라 주상. 예를 들어서 정편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편석은 안쪽으로 갈수록 편석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요. 분포가 내부로 이렇게 편석이 많이 보이는 거고, 안쪽으로 갈수록 바깥쪽에는 별로 없습니다. 편석이. 얘가 SN이고요. 정편석. 그 다음에 역편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바깥쪽으로 편석이 이렇게 집중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갈수록 농도가 얕아져요. 안쪽으로는 옅고 바깥쪽에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편석이. 그래서 이렇게 잔뜩 바깥쪽에 많이 있는 걸 보고 얘는 안쪽에 많이 있는 거죠. 내부로 갈수록 많은 거 이렇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중심부 편석 같은 거, 그래서 요거 보고 이제 SI 중심부 편석은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만 잔뜩 몰린 겁니다. 이렇게 편석이. 이거하고는 좀 틀려요. 정편석하고. 정편석은 안쪽으로 바깥쪽에도 있는데 안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짙어지는 거다 보면 얘는 중심부에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SC. 그 다음에 점상편석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쭉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SN인지 SL인지 SC인지 이제 구분이 안 가는 형태죠. 그래서 이거 보고 ST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점상편석. 그 다음에 선상편석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판재에서 나타납니다. 판재에서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쭉 모여 있는 거죠.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모여 있는 거. 그래서 이거 보고 SL 그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주상편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꺾어져 있는 판재, 꺾어져 있는 제품이나 또는 주물 제품에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에 이때 요 중심 부분에 요런 이렇게 꺾어진 부분에 잔뜩 나타나는 거, 이런 거 보고 이제 SCO 주상편석 그렇게 표현합니다. 대부분 주물 제품에서 많이 나타나죠. 얘는 판재에서. 이런 거나 이런 것도 일종의 중심부 편석인데 전 그냥 일반 뭐 봉이냐 이건 뭐 판재냐 이거는 또는 뭐 주물 제품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는 방법이 좀 틀립니다. 그 다음에 25 설퍼 프린트 시험에서 피검사면에 표면 거칠기는 표면 거칠기는 KSB에 이제 이렇게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에서 12S 정도 이 정도의 표면 거칠기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무슨 게? 이것이 전 정편석이고, 얘가 역편석이고요. 얘가 선상편석이고, 얘가 중심부 편석이죠. 중심부, 선상, 이게 역편석. 요거는 점상편석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역편석입니다. 역편석. 점상편석이 되려면 점상편석은 ST죠. ST가 얘가 이제 점상입니다. 점상편석. 그 다음에 SCO가 주상편석. 그렇게 되는 거죠. 주상편석.
ST가 점상, 그래서 SI는 역변석입니다. 그 다음에 조민희 시험은 무엇을 측정하냐. 조민희 시험 같은 경우는 얼만큼 경화가 됐는가, 표면부서부터. 그래서 경화능을 측정한다는 거죠. 경화능이란 얘기는 표면부서부터 표면부에서 경화가 된 깊이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조민희 시험이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28번 질화처리 시 유효층의 두께는 경도값을 측정해야 할 수 있다. 이때 유효층의 두께는 얼마인가? 그래서 대략 HV를 할 때는 550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HR을 할 때는 5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550과 50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제 유효 경화층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뭐 질화처리뿐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다 뭐 이런 경화능에서도 얘기할 때 이제 보통 유효층 듣게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HV라고 그래요. HV는 이제 550이라고 합시다. 550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깊이 이렇게 표현할 때 대부분 안으로 들어가면 경도가 떨어지거든요. 경도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데 이때 550에 해당되는 요 깊이까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유효 경화층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유효 경화층. 이것이 바로 이제 유효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경화가 된 부분, 여기까지는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 경화층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 경화층. 여기 이제 29번이 바로 여기 이제 그 전경화층이에요. 경화된 표면부터 시작해서 중심부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는 이제 바로 이 부분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경화가 조금이라도 진행된 거죠. 그러면 물리적이나 또는 화학적 성질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는 데까지를 바로 이제 전경화층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경화층 표시 방법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전 경화층 품에서 경도 시험했다. CD 경화층 시험을 했는데 이때 H라는 얘기가 있고 T라는 얘기 있는데 H 같은 경우는 전 경도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경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스몰 H가 들어갈 때 있어요. 스몰 H가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M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스몰 H가 들어갈 때는 얘는 미소경도 시험, M은 현미경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T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있고 T가 있고 그 다음에 E가 있어요. 여기가 H, 스몰 H, 라지 H, 스몰 H, M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T하고 E가 있습니다. 이때 T 같은 경우가 여기에 있는 전경화층이고 그 다음에 E가 유효경화층이 되겠습니다. E가 유효경화층. 그래서 얘가 완전 같은 세트 한 세트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한 세트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얘가 세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해석을 하면 경도 시험을 했는데 경화층의 경도 시험을 했는데 경도 시험이라 그랬죠. 경도 시험을 했는데 전체 경화층 깊이가 3.3mm다 뭐 그런 거죠. 이때 이제 시험 하중이 300kg, 300kg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